증시에서 바닥론이 제기된다면 주택시장은 정점설이 나오고 있죠. 집값이 떨어질 거란 예상에 요즘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입니다. 신용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이 주택연금 가입자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요. 최근 얼마나 늘고 있습니까? 일단 올해 6월 말 수치를 지켜보면 누적 가입자 수가 98,900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주택연금이 시작된 지가 2007년도였는데 당시에 한 해 가입자 수가 515명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15년 만에 10만 명 수준에 육박을 하게 된 겁니다. 주택연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집을 나라에 담보로 맡기고 거기서 이제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으면서 거주를 하는 네, 그게 가능해지는 상품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집값이 정점이라는 인식 때문에 지금 가입자가 늘고 있다. 이 얘기는 이게 그러니까 가입할 시점에 집값하고 좀 관련이 있는 모양이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많기 때문에 네. 가입자 수가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가입한다 그러면 지금 시점의 집값으로 판단을 하는 모양입니다. 맞습니다. 가입 시점의 집값으로 평생 매달 연금액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부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고 금리를 올리다 보면은 신규 대출 건수, 담보대출이 줄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주택 수요도 줄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게 되지 네.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이제 집값이 정점일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가입자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누적 가입자가 10만이 넘었다 했는데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뭐 지표 같은 게 있습니까? 월별 지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 5년 동안 연도별 신규 가입자 수를 보면은 일단은 한 해 이제 10,000명 정도 수준이 조금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매달 평균 850명 안팎 정도가 새롭게 가입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11월에는 이게 1,200명대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올해 1월과 2월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달 모두 1,000명 이상이 매달 새롭게 신규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65% 수준인 7,000명 정도가 새롭게 가입을 했거든요. 이 정도 속도라고 본다면 최대 신규 가입자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몇 달 연속으로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한 바가 있는데 아까 신 기자 얘기처럼 가입자 수 증가하고 좀 추세가 좀 연동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보이네요.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올리고 또 주택 수요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잇따라 나오는 그 시점에 신규 가입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지난해 8월 금리가 0.5%에서 0.75%로 올랐고 이후에 11월에 이제 1.0%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지난해 11월하고 12월에 상당히 많이 몰렸었고요. 또 올 들어서도 1월하고 4월, 5월, 7월 이렇게 4차례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이 기간 역시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렇게 따져본다면 남은 하반기에도 한국은행이 0.25%포인트씩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주택연금 가입자 증가 추세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연금이라는 게 집값이 떨어지기 전에 가입을 하고 싶어도 무조건 또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일단 기준 자체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가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때문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지금 당장 이제 가입을 하는 것이 좀 유리하다. 공시가 9억이면 이제 시세로는 한 12, 13억 정도. 그렇죠. 예.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은 가입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하지만 주택연금을 지급액이 매달 받는 돈은 이 전국 주택 시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예.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업데이트가 되지만 이 시세 데이터는 주로 월간이라든가 아니면은 일부 표본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간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라든가 아니면 다음 달에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연금 지급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입 당시 주택 가격으로 쭉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연금을 더 받으려면 주택 가격이 조금 더 높을 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그러니까 가입 가능 여부는 이제 매년 1월에 나오는 공시가를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한지는 판단을 하는데 네네. 실제 내가 연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그때그때 수령액이요. 시세에 따라 다르니까 판단을 좀 제대로 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고. 네. 예, 그러면 공시가 9억이 넘는 경우는 가입을 못 한다는 거죠. 사실 공시가 9억이 넘어서 12억, 13억 되는 주택들은 가입이 요원하지만 9억
5천만 원, 뭐 10억 언저리 요 정도라면은 이게 공시 가격이 조금만 떨어지면 가입할 수 있는데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 사실 지금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공시가도 그만큼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현 정부 들어서 공시가를 이전 수준으로 좀 돌려놓겠다라는 방침도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까지 기다려 보셨다가 공시 가격이 9억 원 이하로 떨어진다 하면은 그때 가입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가입 요건이 안 되더라도 혹시 내년 1월에 공시가가 기준에 해당이 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다주택자도 혹시 가입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부부 기준으로 합산해서 주택가액이 9억 원이 넘지가 않으면 공시가 기준으로 9억 원이 넘지 않으면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예. 다만 이제 전세나 담보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이 되거든요. 때문에 이제 연금을 미리 당겨받아서 그 돈으로 상환을 하고 나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시불로 받은 금액만큼 주택 가격이 줄어들고 또 매달 받는 그런 연금액도 그만큼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연금을 받는 사람이 소유권을 그대로 갖고 있는 저당권 방식이 아니라 주택금융공사로 이제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이 있거든요. 이게 신탁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가입 후에 임대차를 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세입자한테 받은 보증금은 공사한테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세입자를 전세를 낀 상태에서 주택연금을 가입하려면 신탁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이런 얘기고요. 네. 주택연금을 이제 부부 모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내가 오래 산다면야 집값보다 더 많이 연금을 받으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되겠지만 만약에 집값보다 또 별로 연금을 많이 못 받고 죽을 경우에는 굉장히 좀 서러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유불리를 좀 어떻게 따져봐야 됩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집값보다 더 많이 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경우가 되겠죠. 네. 그동안 내가 받은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연금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버지가 소유한 집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한테 이제 승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집값이 이미 집값보다 더 많이 받았더라도 승계는 100% 되고 어머님이 또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 상당히 유리한 구조죠. 그 반대로 이제 연금 수령액이 집값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은 처분 당시 가격을 좀 기준으로 하는데 처분 당시 가격에서 남은 부분을 상속인한테 돌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가입을 10억의 집이 주택 가격이 10억일 때 가입을 했는데 내가 좀 7억 정도를 연금으로 받고 이제 원래 같았으면 이제 3억 정도를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집값이 떨어져서 만약에 8억이 됐다. 이러면은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는 1억으로 줄어드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가입할 때의 주택가액으로 연금액을 환산하고 매달 받는 돈을 환산하고 처분 당시 가격은 이제 상속인한테 주는 가격을 책정할 때는 처분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 확실히 지금 시점에선 여러모로 이제 가입을 하는 게 좀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만 이러면 이제 이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장사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공사도 가입비와 연 보증료라는 걸 받습니다. 가입할 때 최초에 연금 지급할 때 내는 돈인데 이게 주택 가격의 1.5%를 내게 돼 있고요. 또 연 보증료는 매달 이제 지급하는 방식인데 예. 요 경우에는 이 보증 잔액의 0.75%를 내게 됩니다. 이 보증료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대신해서 대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내는 불편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보증료를 낼 때 이제 내가 따로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보증료만큼 제하고 받는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금융기관이 알아서 대납을 하고 보증금을 매달 내는 연금을 수급자한테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택연금에 관한 궁금증 경제부 신용훈 기자와 알아봤습니다.